안녕하세요. 박정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판례를 통한 가상화폐 투자 시 유의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부터 2018년 사이에 사실 가상화폐 붐이 좀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여러 가지 많은 가상화폐가 판매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ICO 프로젝트들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근데 뭐 그 중에서 잘 된 것들도 있긴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사례들이 있었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판례로 조금씩 나오면서 쌓이기 시작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판례는 이제 실제 사례에 대한 판단이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을 알면 가상화폐 투자할 때 어떤 걸 주의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가상화폐 관련된 이제 민형사 판결들에 대한 이제 세미나 자료를 만드느라고 사실 뭐 100여 건 정도 되는 가상화폐 관련된 판례들을 봤는데요. 형사 판례가 사실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 얘기는 가상화폐와 관련되어 있는, 가상화폐를 이용한 여러 가지 불법 행위들이 이제 많았던 얘기고요. 따라서 가상화폐에 투자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위법 행위가 관여될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조금 더 염두에 두시고 투자 여부를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상화폐 투자 관련해서 사실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입니다. 그냥 소위 다단계 판매 방식의 가상화폐 판매라고 보시면 돼요.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그러니까 방판법상 보면은 다단계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시도지사한테 등록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다단계 판매가 뭘까라고 정의를 보면은 다단계 판매 조직을 통해서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이 다단계 판매인데, 이런 다단계 판매 조직이 되기 위해서는 보통 세 가지 정도의 요건을 요구합니다. 첫 번째가 하위 판매원들을 모집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판매원 가입이 3단계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후원 수당을 지급하는 이런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경우에 이제 다단계 판매 조직으로 보게 되는데요. 여기서 뭐 후원 수당이라고 하는 거는 뭐 이름은 상관없어요. 이게 뭐 판매 수당이든 수수료든 뭐 장려금이든 상관이 없고, 다만 예를 들어서 판매원 본인 자신의 이제 거래 실적, 그리고 자기보다 하위의 다른 판매원들의 이제 거래 실적, 그리고 자기 하위 판매원들의 뭐 조직 관리나 교육 훈련 실적, 이런 것들에 이제 연동해가지고 지급되는 모든 일체의 금원, 경제적 이익, 이런 것이 이제 후원 수당인데요. 이렇게 다단계 판매 조직을 통해서 다단계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등록을 해야 돼요. 뭐 공정위 또는 시도지사한테 등록을 하게 되어 있는데, 등록 요건을 보면은 자본금이 5억 원 이상이어야 되고,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계약을 체결을 해야 되고, 그리고 후원 수당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어떤 기준으로 지급하는 건지에 대한 서류가 작성이 돼서 제출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재고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후원 수당 지급 등 판매 방법을 적은 서류, 이런 것들을 같이 제출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그 얘기는 뭔가 다단계 판매 과정에 있어서 뭔가 문제가 있을 때는 소비자들이 이제 자본금도 꽤 되고, 그리고 보험도 되어 있으니까 이제 보호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조치들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방판법을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단계 판매라고 하는 거는 다단계 판매 조직을 통해서 재화 등을 판매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재화 등의 개입이 없이 그 사실상의 금전 거래만 하는 그런 경우들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방판법에서 등록을 하라 그랬는데 등록도 안 하고, 재화 등을 팔아야 되는데 재화 등의 개입 없이 사실상 금전 거래만을 하는 경우, 이렇게 방판법을 위반하게 되면은 7년 이하의 징역이라던가 2억, 또는 이제 판매하거나 거래한 대금 총액의 3배, 둘 중에서 이제 큰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가상화폐를 이렇게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할 때 그런 판매 조직이 이런 등록을 할까요? 방판법상에 등록을 할까요? 저는 아마 거의 안 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정부는 기본적으로 ICO에 대해서 금지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이런 판매 조직들이 그런 정부의 정책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도지사한테 나 가상화폐 팔 거예요, 팔기 위해서 이런 판매 조직 다단계 판매를 할 거예요 라고 등록할 거라고 예상되진 않는 거죠. 결국 만일 가상화폐가 이런 다단계 판매 조직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특히 밑에 하위 판매원을 모집해 오면 후원 수당을 준다, 이런 방식으로 판매되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렇게 위법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프로젝트의 진행 자체가 위법적으로 진행된다라고 하는 거는 그 가상화폐를 구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큰 리스크를 안고 구입을 하시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프로젝트가 잘 진행되려면은 관련된 사람들이 해당 프로젝트 진행을 열심히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중간에 이거 법 위반했다고 형사처벌된다고 잡혀가면은 프로젝트가 진행이 될 수가 없잖아요. 따라서 다단계 판매 방식으로 판매되는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굉장히 크게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판례상 많이 문제되는 법 위반이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입니다. 수신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돈을 받는 거잖아요. 이제 은행처럼. 이렇게 은행처럼 다른 법령에 따라서 돈을 받을 수 있는 인허가를 받았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런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 등을 모집하는 걸 업으로 하는데 특히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걸 약정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모집하면 유사수신 행위가 됩니다. 이런 유사수신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요. 사실 이제 가상화폐 판매를 하면서 여러 가지 수익에 대한 약정을 하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이거 일단 기본 25배는 오르고요. 아니면 최저 호가가 1원부터 진행이 될 건데 당신은 0.6원에 사니까 이미 0.4원의 이익을 보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수익에 대한 약정을 하고 판매를 한다라고 하면 역시 주의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사기, 이제 사람을 속여서 이제 재물을 받거나 아니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 이런 사기죄에 해당하게 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이런 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해 금액이 커짐에 따라서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가중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만일 이제 이런 사기를 쳤는데 그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 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되고 50억 원 이상이 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는 굉장히 세게 처벌이 되게 됩니다. 제가 가상화폐 이제 이런 판매 관련해 가지고 이제 형사 판결문들을 봤더니 이제 뭐 이렇게 섞여 있어요. 방판법 위반, 유사수신 규제 위반 뭐 이렇게 세트가 되는 경우도 있고, 방판법 위반, 사기 이렇게 세트가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세 개가 다 걸리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경우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실제 사례를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지금 소개시켜 드리는 사례는 이제 법원에서 이거는 위법행위야 라고 해서 처벌받은 사례거든요. 따라서 이제 가상화폐에 대해서 이제 판매 관련된 뭐 미더에 참석을 하시거나 아니면 설명회에 참석을 하셨을 때 이 판례랑 좀 내용 비슷하네 이렇게 생각되면은 이제 의심을 하시면서 이거 투자하면 될까 안 될까를 좀 더 신중하게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사례를 보면은요. 토큰을 이제 패키지로 살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뭐 패키지 종류가 스타트, 뭐 프로, 이그제큐티브, 타이쿤, 프리미엄, 인피니티 이런 식으로 이제 패키지의 종류를 나누고, 그리고 이제 패키지가 이제 좋아질수록 이제 토큰 수를 지급하는 금원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주는 방식으로 차등을 주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비공개 코인인데 이제 곧 액면 분할을 해가지고 이제 뭐 토큰의 패키지 종류에 따라서 이제 고급 패키지로 갈수록 이제 분할을 이제 3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수익이 날 수 있고, 그리고 일정한 이제 조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 다 현금가로 매도할 수 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소개를 하면서 이제 다단계 판매와 관련된 이제 후원 수당이 지급된다라는 걸 설명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직접 판매 보너스는 산하 사업자가 매수한 상품 가격의 10%, 바이너리 보너스는 좌우 대칭 하위 사업자 중 주간 매출 실적이 적은 쪽 매출액의 10%. 이게 다단계 판매와 관련된 그 사례들을 봤더니 이제 본인의 하위에 좌우 대칭으로 하위 사업자들을 모집을 하고 적은 쪽에 대해서 일정한 지원을 함으로써 결국에는 그 양쪽의 하위 사업자들이 동등한 규모로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유도하기 위한 수당을 보통 이제 바이너리 보너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매칭 보너스에서 이제 4단계 이상
이제 구성을 하게 되면은 이제 1세대에서 4세대까지 하위 사업자가 받는 수당의 몇 퍼센트, 또 뭐 처음에 스타트업 해가지고 처음에 며칠 동안은 이제 하위 사업자 매출액이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을 많이 끌어오고 그 사람들의 거래액이 높아질수록 여러 가지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걸로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다 이제 방판법상 등록 다 안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방판법 위반으로 처벌된 사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른 사례인데요. 사실 보면은 거의 비슷해요. 보면은 본인 명의로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그에 대하여 수당 지급 기준 금액의 일정액에 해당하는 가상화폐를 전산상으로 지급을 해주고, 그 가치는 정해진 방식에 따라 25배까지는 무조건 상승하고, 단기간 내 수배 이상 분할 상승하는 방식으로 가치가 상승하고, 본사가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매도 신청을 하면 곧바로 매도 처리되어 현금으로 바꿀 수 있고, 그리고 하위 판매원을 모집해서 투자하게 되면은 추천 수당, 후원 수당, 매칭 수당을 주게 된다. 역시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바로 현금으로 매도할 수 있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현금으로 매도되지는 않고, 하위 판매원 모집에 따라서 여러 가지 후원 수당을 주게 되어 있어서 다단계 판매 조직을 이용한 판매를 하고 있으나 등록되어 있지 않고, 이러한 이유로 방판법, 사기 등의 이유로 처벌이 된 사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뭐 가상화폐 판매 자체에 있어서 거짓말을 해서 사기가 되는 경우들도 있지만, 그 외에 가상화폐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사기적인 요소들을 많이 개입시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을 사는데 이제 내가 말하는 이 가상화폐로 사면은 자기가 이 가상화폐에 대해서 뭐 파트너 티어 자격이 있기 때문에 추가 배당을 받을 수 있어서 훨씬 더 많은 이더리움을 살 수 있게 해주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고, 사실은 뭐 그런 특정 가상화폐라던가 본인의 뭐 파트너 티어 자격이라던가 이런 게 다 거짓말인 거죠. 그래서 사기죄로 처벌된 사례가 있고요. 그리고 나는 외국 거래소를 이용할 수 있는데, 예전에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했었잖아요. 이제 가상화폐, 특히 비트코인이 우리나라에서 훨씬 비싸게 팔리는 그런 거를 이용해서 본인은 외국 거래소에서 이걸 좀 더 싸게 사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팔면 좀 더 비싸게 팔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외국 거래소 이용해서 싸게 사게 해줄게 라고 했지만 사실은 돈만 받고 이제 사주지는 않은, 이제 이렇게 해서 사기죄로 처벌받은 이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가상화폐 판매 또는 가상화폐를 직접 판매하는 건 아니지만 가상화폐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기적인 요소들이 상당히 많고, 그것과 관련된 형사 판결문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따라서 가상화폐를 구입하시고 또는 투자하실 때 이 프로젝트 자체가 조금 위법성이 있는 프로젝트는 아닌지, 위법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조만간 엎어질 프로젝트란 얘기거든요. 그런 프로젝트는 아닌지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하고 투자 의사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상화폐 판매 관련해서 특히 이제 ICO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해외 법인을 설립해서 이제 발행을 해야 되다 보니까 대부분 법무법인이 개입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따라서 어떤 특정 프로젝트와 관련된 가상화폐를 구매하신다라고 하셨을 때 이 프로젝트 전반을 자문해주는 로펌이 있는지 이런 것을 확인해 보는 것도 해당 프로젝트의 적법성,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가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이고요. 다음에는 이제 거래소 관련된 이슈들이 요새 많다 보니까 거래소와 관련된 판결의 내용들을 한 번 더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